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은 1970년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0년대의 전반적인 걸 보고 이제 더욱 발전되고 진화된 이제 1970년대인데, 사상은 주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나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행에 있어서는 디스코라는 장르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73년도에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침체돼요. 그래서 75년에는 베트남 전쟁 평화 조인식이 이루어지고, 자,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죠.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유행에 있어서는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고, 그 다음 펑키와 팝 등이 등장하게 되고, 또 여성들이 점점점 사회적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과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희생돼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이 많이 만들어지고,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1960년대 말과 1960년대 초가 되면서 본격화된 사조로서 인종차별, 성차별, 파시즘 어때?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누는, 인종별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 과잉 진압 등에 항의하고, 가부장적인 남성 권위가 지배하는 미술계의 풍토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반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자, 디스코가 이제 등장하죠. 원래 디스코는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레코드를 뜻하죠, 여러분들. 프랑스어로 원반을 의미하는 디스코의 디스크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디스키 자켓, 디스코 자켓만 이러죠. 이렇게 원반으로 해서 LP판이나 나중에 이게 이제 CD판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70년대 후반부터 록, 그 다음에 소울, 여러분들 락하고 소울 아시죠? 그 다음에 계통의 댄스, 디스코 댄스 등 댄스 취향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디스코 뮤직, 디스코 사운드를 가리키는 말이 널리 사용돼서 이때 유명한 디스코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는 흑인 음악이 리듬이 인기를 끌었던 것도 베트남 전쟁과 석유파동 등으로 억눌린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발산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1977년 자,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한 거죠.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디스코 붐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 TV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디스코 춤 추죠? 막 이렇게 찔레는 거. 예. 그러면서 머리 스타일도 어때요? 디스코에 맞춰서 또 어때요? 진화되겠죠, 여러분들. 자, 디스코는 1970년대 말 한국에서도 젊은 층의 인기를 모아 이른바 디스코 풍조가 널리 퍼져 펑키록, 디스코 뮤직 DJ라는 풍속이 유행했죠. 그래서 음악다방 같았을 때 이게 느끼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DJ 역할 하시고, 우리가 뭐 추억의 음악, 뭐 추억의 영화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배경이 1970년대고, 그래서 존 트라볼타, 토요일 밤의 열기, 그 다음에 아바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보면 어때요? 바람머리에 머쉬룸 스타일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러면서 자, 70년대 대표적인 여배우인 파라 퍼쿠엘의 바람머리. 그래서 요 머리 스타일리는 캘리포니아 룩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샤기 스타일. 요게 바로 샤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샤기 스타일이 2000년대 들어서 등장한 게 아니라 70년대에 이미 등장한 게 다시 재조명돼서 인기를 누린 거죠. 그래서 광대뼈를 강조하기 위해 윤곽 그리기가 사용되었고, 입술에는 립라이너. 한참 립라이너 우리나라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립스틱 위에 립그로스가 덧칠해졌다. 눈꼬리 부분을 어둡고 처지게 표현을 했고, 눈썹은 자연스러우나 눈썹을 뽑아줌으로써 정리했다. 볼터치는 강하게, 헤어는 바람머리, 브리즈, 미풍이 어때요? 이사도라 스타일로 잘라야지 바람이 불면 뒤로 넘어가죠? 예, 그런 구조죠. 그러면서 자, 어깨까지 늘어진 웨이브가 유행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 보면 어때요? 이렇게 길이는 긴데 층이 많이 난 머리죠. 그래서 일명 그지 커트라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리버스 컬로 해서 어때요? 이게 바람머리로 하죠. 여기도 샤기 느낌. 그리고 대표적인 배우는 파라 퍼쿠엘이었고, 때로는 캘리포니아 룩이라고 그랬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펑키를 한번 보면은 펑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이 기성사에 대한 반항을 복식, 의상이죠. 의상으로 표현을 하였고, 불량 청소년, 나쁜 사람,
매춘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공격적이고 불쾌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영화 만든 게 있어요. 옛날에 멜 깁슨이 초창기 때 호주 배우로서 데뷔한 매드맥스 시리즈 보면요. 펑키룩의 완전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추억의 영화 하면 매드맥스 1, 2, 3 보시면은 티나 터너도 나오고요. 이게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히피들은 약이나 환상적인 음악, 빠져듦으로써 세상의 추함을 회피하라는 반면 펑크들은 도시의 게릴라를 표방하면서 세상의 추악함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차이점이 있죠. 펑크는 그 자신의 소속감을 위해 펑크를 상징하는 문장이나 기호 등을 곳곳에 표시하죠. 그러니까 옷으로도 표시하고 문신으로도 표시하죠. 타투로도. 그러면서 사회 저항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점령된 상징, 원안에 꺾어진 화살표, 나치 상징. 여기서는 나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정의 상징, 검정 옷을 많이 입죠. 미래가 없다는 그들의 상태를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펑키룩이요. 그럼 펑크가 패션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기존의 미의 개념의 도전이고 장식의 개성하고 워낙 눈에 띄죠, 여러분들. 펑크 감각의 전통 문화를 도입함에 따른 뉴 펑크 감각이 이렇게 모티브가 된 거고요. 또 아방가르드, 남들이 안 하는 거죠. 아방가르드한 스트리트 패션에 출연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체주의 커트도요, 펑크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착용법이 착용자에 의해 응용되고 이렇게 개인에 따라 응용되죠. 그러면서 기존 패션 룰이 파괴되죠. 헤어부터 해서 패션까지. 그래서 소재의 콤비네이션.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던 감각과 합세함에 따라 본래의 펑크적 히스토리를 유머와 이렇게 즐거움, 재치 이런 걸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장식용 지퍼의 출현, 견장 사용의 급증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고스족이에요. 좀 으시시하죠. 그래서 고스족을 제대로 표현한 게 보면은 영화로 보면은 크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리 이소룡의 아들 브랜드리일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그 영화 찍다 죽었는데 대표적인 고스족의 이미지이고, 또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은 보면 언더테이커라고 레슬링 하는 친구 있어요. 분장한 게 어때요? 고스, 무시무시한 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스족은 어때요? 영국에서 펑크족의 반발로 생긴 새로운 집단들, 그룹이죠. 자, 중산층의 엘리트에 의해 반전, 자유를 외치며 기성세대에 저항하던 젊은이들 히피, 펑크 문화처럼 반항적인 거예요. 반항의 문화라는 얘기죠. 지금도 사진 보면 어때요? 괴기스럽죠? 우리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보면 어때? 무서운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고스족의 의상, 하얗게 분칠하고 아이라이너로 막 눈 밑에 막 시커멓게 하고 머리는 까매가지고 막 부슬부슬하고 막 상상만 해도, 그쵸? 그러면서 사회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죽음, 데스, 어둠, 다크, 공포죠. 무섭죠? 단어로 표현되는 고딕 문화였죠. 그래서 하얀 얼굴과 검은 옷, 실버 액세서리니까 은이겠죠? 그리고 죽음과 어둠, 해골, 핏빛 이미지, 양성성, 패티시즘, 이런 것들을 표방한 게 고스족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헤어를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고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글램룩. 자, 글램은요, 자,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실험적 장르의 음악인 글램락에서 나온 명칭이고요. 히피의 반감을 가진 중상층의 백인 우월자 사이에서 태동. 그러니까 우월하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백인이 잘났다 하니까 어때요? 뽐내는 걸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양성적인 옷차림.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몰라요. 남자들이 화장을 해요. 현란한 화장. 이러한 또 글램룩이 어때요? 요즘에 메트로섹슈얼, 베컴이나 이렇게 남자들이 요즘은 TV 우리 가요 보면 막 화장하고 막, 그렇죠? 립그로스 바르고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자, 이런 데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비틀즈의 머리 스타일, 모주룩도 흉내를 내고 댄디룩도 흉내를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요즘에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함으로써 더 시각적 표현력을 늘리는 거죠. 단순히 머리를 자른다는 것보다는 내 표현의 능력을, 이런 거를 통해서 표현의 능력을 가지는 게 이 학습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란한 화장을 대중매체에서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라고 표현하였던 것에서 유래됐죠. 그래서 글램 스타일은 양성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도발적인 화장, 괴상한 색상의 머리 염색, 화려하고 번쩍이는 공상과학 영화 의상. 그래서 우리 제5원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희귀하죠? 예, 이런 것들. 굽이 두꺼운 1960년대 풍구두. 그래서 플라스틱 부츠. 지금 굽 봐보세요. 굉장히 높죠? 여기는 이완 맥그리거의 영화죠? 예. 그래서 벨벳 골드마인에서 어때요? 막 되게 뽐내고 잘난 척하고 화장하고 막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약간 게이풍도 나오고. 자, 그러면 70년대 헤어 디자인 한번 보면요. 자, 헤어스타일의 다양성을 보여준 시기였고요. 비달사슨의 영향으로 커트의 붐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인위적인 느낌에서 자연스럽고 심플한 스타일이 유행을 했고요. 또한 펌머가 유행했죠. 워시앤드라이라고 해서 자, 머리를 자르고 펌을 하고 그 다음에 말리면 그대로 스타일이 재현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줌마 펌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따라 다양한 펌머 테크닉이 유행해서 뭐 스트레이트 펌, 드라이 펌, 뭐 부메라 펌, 핑컬 펌 등등등. 그래서 요즘 뭐 결펌 같은 것들이 다 70년대에 핑컬 펌을 응용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는 뭐 9호나 6호로 웨이브를 만 다음에 중화하기 전에 풀어서 핑컬 핀으로 컬 조정을 다 하고 나서 중화를 하고 이런 핑컬 펌 등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디스코 펌머.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필요한 부분에만 웨이를 넣는 디자인 펌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탑이 좀 죽었다 그러면 탑만 하고, 사이드에서 볼륨 주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 쪽에서만 이렇게 볼륨 주고. 그래서 한간에는 요 당시 때는요, 어때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지금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부분 펌 하면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넣는 건데, 어떤 고객들은 로트가 몇 개 안 들어가니까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네. 자, 그래서 심플한 실루엣의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0년대를 살펴봤는데,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안에는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현재를 중심으로 놓고 미래를 연결하지만은 우리가 유행에 민감한 작업이고 우리가 뭔가 표현의 연출을 하기 위해 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의식을 갖고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흐름과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를 우리가 다 알고 관찰하고 느끼고 내 몸의 일부가 됐을 때 더 많은 표현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